두 번째, 죽기를 결심하다 마지막. 그래, 죽자. 죽을 거야. 나까지 총 6명이었다. 반월 4번 출구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 5에 여성이 1명. 우린 서로 뽑아온 프린터를 확인했다. 그중 준수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 자신이 자살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프린터를 보여주었다. 다른 부부는 모두 같고 뒤에 6줄이 더 있었다. 아, 그리고 자살을 위해 선택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으니 차가 필요하므로 당신은 꼭 차를 가지고 와주십시오. 여기에 하산천 방향으로 오시다 보며 송전탑이 있는 부근에 561번 국도가 우측에 있습니다. 국도를 타고 오시다 보며 하북에서 백천으로 넘어가는 길 사이에 비나무 제길로 오시면 됩니다. 우린 상당히 불분명한 설명을 보며 한참을 헤매다가 해가 넘어가고 나서 겨우겨우 어느 외진 숲속 산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숲속의 동물들이 환영이라도 해주듯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실제로 낯선 우리에게서 황급히 도망친 소리였을 테지만 우리는 수많은 눈들의 시선을 피해 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정말로 망해가는 산장이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석구석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듯 보였고 벽 어디건 손쉽게 거미집과 그녀를 찾아볼 수가 있었다. 망해가는 것에 쉬라도 하되 창문에는 모두 커튼이 쳐져 있다. 망해가는 상장이라 자살하기 적격인 셈이고.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니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어 열 수가 없었다. 쇠로도 마구 더 씌워놔서 웬만한 도구 없이 열기가 힘들 것 같았다. 대신 입구에는 간단한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정문은 막혔으니 건물을 좌측으로 돌아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도를 펴고 뒷문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아! 부엌 뒤쪽으로 문이 있네요? 우리는 운전자의 장난질에 투덜대며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을 열려던 우리의 손을 멈춘 거 문에 붙어있는 쪽지였다. 문마다 전자 자물쇠가 달려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그냥 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선 마지방으로 가세요. 우리는 문을 열고 집기가 가득 걸려있는 부엌을 거쳐 마지방으로 향했다. 너무 어두워서 불 켜려고 했지만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벽을 짚어가며 복도로 들어가서니 좌측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미약한 빛이 새어나와 맞은편 벽에 벽걸이 선풍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출구를 찾은 듯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를 찾은 듯 기쁜 걸음으로 빛을 쫓아갔다. 빛이 새어나온 곳은 마지방이었다. 사실 조금은 이상한 방이었다. 창문이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벽은 온통 새하얀 데다가 촛불이 벽 아래에 가득 켜져 있어서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식탁에는 빵과 우유 따위들이 올려져 있었다. 다행히 촛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마지방은 그다지 어둡지는 않았다. 하얀 방안 가득해 불길한 불빛이 아른거리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에게 조주를 내리는 마녀라도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약간 불쾌감을 느끼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지방의 문에도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전 지금 집에 표주가 나가서 전파사에 다녀오겠으니 이곳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 일을 마친 후 저녁 8시에 오겠습니다. PS. 식탁 위에 먹을 것들은 마음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6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마지방에서 운전자가 오길 기다렸다. 지루한데 집안이나 구경하고 오죠? 좀이 쑤실 대로 쑤셨던 나를 포함한 몇몇 이들을 어두운 집안을 구경했다. 그다지 특이한 점은 없었다. 방마다 침대와 스탠드 장롱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장으로 영업을 했을 것 같다. 복도는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에는 선풍기 하나 달려있던 것 빼고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어두워 계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에 의지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역시 별다를 게 없는 숙소 구조였다. 다만 일반 요간치고 야외 식당이 있어서 꽤 운치가 있었다. 물론 그 야외 식당에서 볼만한 것이라고는 나무밖에 없지만서도 앳된 탐험가들은 지하에도 가보려 했지만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 없이 어딘가에 입구를 찾는다는 거 힘들어 보였다. 더 이상 돌아다닐 곳이 없어지자 서서히 허기가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맞이방으로 돌아와 준비되어 있던 식탁에 빵 쪼가리와 우유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성은 툴툴거리며 빵에 입도 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허기진 배를 달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죽을 생각을 하셨나요? 등장인물은 사업가 B, 전과자 C, 장애인 D, 남학생이, 실현녀 F. 사업가는 아까 그 준수한 외모의 중년 남성, 전과자 C는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 장애인 D는 휠체어 위에 앉아있는 왠지 신경질적인 남자, 남학생 E는 뭔가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는 남학생, 실현녀 F. 방 한구석에 힘이 빠진 듯 앉아있는 여자. 아, 정말 다들 절망적이구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거야. 죽고 싶을 만큼. 난 왜 여기에 왔지? 노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아니에요. 저도 들었어요. 어린 것들이 피곤하게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쏘아보며 사업가 B가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직 저녁 7시라 운영자는 오지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모두 방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노크 소리가 날 이유가 분명히 들렸다. 분명히. 누가 나가봐요. 봐요! 진짜잖아요! 아, 그럼 제가... 문이 안 열려요. 문에 자물쇠가 켜져 있잖아요. 에? 뭐? 지금 장난치는 거야? 전과자 C는 뛰어가서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흠칫 놀라더니 문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서 문틈 사이로 종이 조각이 팔락거리며 기어나오고 있었다. 꼼지락거리며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 기어나오는 것처럼 기계수로 보였다. 아니, 정말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뭔가요, 저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잔뜩 얼어붙은 이들 대신 사업가 B가 종이 조각을 들어 펼쳐서 불빛에 비춰보았다. 뭐? 그것은 문 밖에 어떤 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POLQ 생열, 생명, 체, 붉은 수해, 과즙, 케첩, 격전 기지, 유혈, 살인, 희생. 5분 안에 풀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 이게 뭐야? POLQ? 이게 대체 뭐죠? 거기 어떤 새끼야? 일단은 답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다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 누구도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니, 풀지 못했다기보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우리 애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5분은 이미 지난 듯 했다. 대체 뭘까요? 저 알겠어요. 답은